안녕하세요. 산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플럭스에서 디테일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컴피 UI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컴피 UI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사용해 볼 커스텀 노드는 인스톨 커스텀 노드지의 디테일 데몬입니다. 디테일 데몬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 이후에는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컴피 UI 디테일 데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존의 디폴트 플럭스에서는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여기 꼬리 부분에 이러한 공작새 무늬가 없죠? 이 부분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이렇게 4가지 노드만 추가되는 커스텀 노드입니다. 디테일 데몬 샘플러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디테일 샘플러를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커스텀 노드입니다. 세 번째는 멀티플리 시그마스입니다. 노드 하나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이 추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잉 시그마 샘플러입니다. 여기도 이 노드 하나만 샘플러 사이에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이 워크플로우는 플럭스뿐만 아니라 STXL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노드는 여기 SD Web UI 디테일 데몬을 통해서 기존 오토매틱 11.11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데이터 폴더의 패키지스의 컴피 UI 안에 저희가 설치한 커스텀 노드가 있죠. 여기에 컴피 UI 디테일 데몬이 있습니다. 여기에 requirements를 열어보시면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matplot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matplot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으신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컴피 UI에서 점점점을 눌러보시면은 파이썬 패키지스가 있고요. 여기에 matplot 라이브러리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requirements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주소 표시줄에서 cmd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많이들 해보셨죠? pip install -r에 requirements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끝나게 되었고요. 여기에 비어있는 컴피 UI 안에 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여기 링크에도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을 때 여기 Comparing Detailer JSON 파일과 SDXL Text to Image Detail Demon JSON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플럭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이 JSON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GGUF를 사용을 했습니다. GGUF 말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로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FP8 버전이나 기본 데모 모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노드는 이 Q8 버전의 GGUF를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클립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클립 L 버전이 아니고 VIT L14 베스트 스무스라는 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건데요. 여기에 VIT L14 베스트 스무스 온리 HF 모델입니다. HF 포맷 모델이고요. 용량도 상당히 작네요. 여기에 다른 모델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필요하신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용량이 가장 작은 요것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컴피 UI 폴더 안에 모델스 폴더 안에 클립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이 폴더 안에 아무 경로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플럭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자, 컴피 UI를 리플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은 여기 클립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T5XXL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P16 버전이고요. VAE도 저는 이런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정할 부분은 없고요. 이대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냥 단순히 GGF 모델을 이용해서 플럭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기본 세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고요. 디폴트로 생성했을 때는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공작새인데 공작새 특유의 그 무늬가 보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데몬 샘플러입니다. 자, 요거의 각각의 값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플럭스에서는 요 디테일 어마운트 같은 경우 0.1에서 1의 범위를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SDXL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 0.25 미만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오히려 떨어뜨리거나 이미지를 단순화하려면은 0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1에서 1 사이인 0.5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스타트와 엔드가 있습니다. 이 전체 스텝에 백분율로 따져서 0부터 1이라는 백분율로 값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스타트 부분은 0.1에서 0.5 사이를 권장을 드리고 엔드 같은 경우는 0.5에서 0.9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스타트와 엔드 값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그마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스텝 구간에서 디테일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디테일 데몬 그래프 시그마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이 이미지 생성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이 값을 그래프로 볼 수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변경이 된다 하실 때는 이 스타트 엔드 값을 조절을 하셔서 변경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은 익스포넌트 요 값은 0 같은 경우는 곡선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 시그마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조금씩 높였다가 조금씩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트 오프셋 같은 경우는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손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 페이드 값을 주게 되면은 이 전체의 곡선의 특정 값만큼 이렇게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무스 같은 경우는 곡선을 좀 더 매끄럽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선 요 값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에서 0.5라고 했죠? 그러면 한 중간 정도 0.3 정도로 놔보고요. 이 값은 0.5에서 0.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 값 한 0.7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넌트 같은 경우는 1로 하게 되면 곡선이라고 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스무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이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었고요. 이 스타트 이런 것을 조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값을 조금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 값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이것을 반대로 0으로 하게 되면 원래 설정한 이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원본이고요. 이것이 원본 이미지라고 치면은 이렇게 좀 변형이 많이 되었죠. 자, 보시죠. 내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 나무를 한번 보시죠. 디테일이 많이 살아났죠. 그리고 여기 꽃 같은 경우도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있는 폭포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작새의 꼬리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공작새의 무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나무의 디테일도 이렇게 향상이 되었고요. 이렇게 디테일 데몬 샘플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세 가지 노드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시그마 곱하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에 값은 0.96입니다. 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은 0.95에서 0.99 사이로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본 그대로 사용하시려면 1이 되겠고요. 이 값이 낮을수록 그 디테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지만 이 값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해서 조금씩만 조절을 하시고요. 이것도 생성된 걸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원본이고요. 여기도 꼬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 폭포도 이렇게 변형이 되었고요. 근데 이미지가 좀 많이 변했죠? 디테일은 많이 살아났지만 이미지가 많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징 시그마스 샘플러입니다. 중간에 이 샘플러만 추가를 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은 기본 플럭스 샘플러가 여기 있고 여기에 샘플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값도 예를 들어 0.05로 생성하게 되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0.5로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던 디테일 데몬 샘플러에서 생성했던 0.5 이것과 같은 거고요. 또 이 아래쪽에 지금 0.96인데 0.95로 설정했을 때랑 같은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스타트 엔드 값, 이 위에서 설명드린 스타트 엔드 값과 동일한 값입니다. 여기도 생성된 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변형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나무의 디테일을 한번 보시죠.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밋밋한 나무였는데 이렇게 디테일이 잘 살아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꽃도 좀 더 선명해졌고요. 이 뒤에 있는 폭포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작새의 꼬리 부분에 이렇게 모양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나무의 디테일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디테일을 올리는 방법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몇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그룹은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그룹을 비활성화하였고요. 자, 여기서 빠르게 노드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를 사용할 거고요. 기본 플럭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 GGUF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GGUF 8 버전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듀얼 클립 로더가 있겠죠. T5XX FP 8 버전과 그리고 오늘 다운받은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플럭스로 맞춰주시고요. 로드 VA로 플럭스 VA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Anything Everywhere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Anything Everywhere 3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클립 VA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성을 해볼 거기 때문에 우선 랜덤 노이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픽스로 고정을 할 거고요. 프롬프트도 동일한 걸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 박스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즈도 에브리웨어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 스트링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이미지도 공통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768에 1024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델이라는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은 이렇게 불러왔고요. 기본으로 플럭스를 생성하는 부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러를 설정을 할 거고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스케줄러로 심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20스텝이니까 요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클립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포지티브 프롬프트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텍스트는 이 텍스트 박스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프롬프트는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직 가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과 컨디셔닝을 받아서 이제 샘플러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플럭스 기본 샘플러인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더는 가이더에, 샘플러는 샘플러에, 지금 시그마는 시그마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직 가이더에 들어오기 전에 리스케일 CFG를 통해서 0.35만큼의 CFG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베이직 가이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놓는 게 더 보기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 가이더에서 이렇게 샘플러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이 아웃풋 이미지를 VA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붙여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룹으로 묶어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롬프트 하나 아무거나 넣어줄 거고요. 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GUF 모델로 이미지 하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때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로라를 자주 사용을 했었죠. 이 아래쪽에 똑같이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 로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퍼 8스텝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하이퍼 8스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같은 경우는 0.14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모델을 가져왔다면 이곳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스텝이기 때문에 여기에 8스텝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하이퍼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8스텝이고요. 좀 더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8스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8스텝으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피부라든가 이런 게 여기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 속도가 이 기본 모델보다는 빠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하이퍼 8스텝 말고 터보 로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보 로라가 새로 나왔는데요. 터보 로라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링크도 제가 따로 영상 설명란에 추가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하셔서 네이밍을 플럭스1 터보 알파라고 지정을 하신 다음에 로라 파일이죠. 로라 파일 같은 경우는 저는 데이터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로라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플럭스에 여기에 플럭스.1 다시 터보 다시 알파 세이프 텐서스 파일이고요. 이렇게 넣어 주셨다면 리플래시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플럭스1 터보 알파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트렝스는 1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성했던 그대로의 로라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좀 위치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 모델의 20스텝을 생성했을 때 이러한 형태고요. 거의 피부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감 모양 같은 게 디테일이 더 살아나면서 더욱 선명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 모델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빠르게 터보 모델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스텝 만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하이퍼 같은 경우는 약간 변형이 있죠. 이곳에 파란색이 나왔어야 되는데 노란색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쪽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고 피부 질감도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가짜 같은 피부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랑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질감 같은 게 조금 다르지만 이 터보 같은 경우는 이 기본 모델과 거의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보 모델로 생성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데몬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기에 데몬을 사용했을 때 우선 요거부터 사용을 해볼 거고요.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터보 모델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몬 샘플러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활성화 해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입력값이 샘플러죠.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스 값입니다. 여기는 샘플러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샘플러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샘플러가 이곳에 들어가서 여기에 등록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 원본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이미지 비교 노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컴페어러 RG3 노드의 이미지 컴페어러고요. 이 첫 번째는 원본 이미지,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생성된 이미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는 아까 설정하던 이 값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네요. 이 차트가 좀 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0.1에서 0.9 그리고 0에 자, 이것이 원본이고요. 이것과 같은 이미지고 이렇게 변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잘못되었는데 지금 여기 차트가 이렇게 많이 변경되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서 옆에 값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테일 어마운트 같은 경우는 0.35 정도 변경을 할 거고요. 이 스타트는 0.25 정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는 0.7에 이 값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0.4 정도 줄여볼 거고요. 이 값은 곡선으로 사용을 해볼 거고 여기에 페이드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를 켜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러면 옆에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35에 0.25 그리고 0.7, 0.4 0.1, 0.1 스무스. 자, 옆에 있는 요 차트 모양대로 변경을 해주었고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본이고요. 이것이 디테일 데몬을 추가한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물감의 디테일이 살아나게 됐고요.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잘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이퍼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하이퍼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기본 모델, 그리고 여기는 터보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퍼를 사용했는데요. 똑같은 프롬프트에 똑같은 설정에 여기는 8스텝, 여기는 20스텝, 똑같이 8스텝인데요. 로라가 이 터보를 사용했을 때와 거의 똑같은 구도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죠. 하지만 하이퍼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가 정확하게 먹지 않아서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스파이더맨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거의 유사한 구도의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디테일 데몬을 사용했을 때, 디테일 데몬 샘플러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룹으로 묶어서 디테일 데몬으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본이고요. 이것이 원본이고 디테일이 살아나면서 이러한 질감이 약간 가죽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무양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디테일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디테일 데몬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였는데요. 시그마와 라잉 시그마 샘플러였습니다. 여기는 샘플러가 연결이 될 거고요. 샘플러가 여기 연결됐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테일이 좀 과하게 들어갔네요. 이런 무늬까지 세세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여기 있는 값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생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 하이퍼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에서 생성하던 이러한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이 하이퍼보다는 터보 모델을 이용해서 이 원본과 거의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원하시는 것을 하나 사용을 해서 디테일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적용됐을 경우에는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 보시고요. 이 값 같은 경우는 여기 GitHub 사이트에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본 모델로 생성했을 때와 이 디테일이 없이 터보 모델을 생성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터보를 통해서 이미지를 빠르게 원하시는 구도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셨다면 그때 그 설정 값을 기준으로 기본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더욱 디테일 있는 영상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이퍼도 마찬가지고 터보도 마찬가지고 이 디테일 데몬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시면은 송 같은 경우 조금 잘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GGUF Q8 버전 같은 경우도 VRAM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모델을 기본 모델로 사용을 하시고요. 이 웨이트 값도 기본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보 모델을 사용해서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디폴트를 활성화해서 생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심플하게 모델은 활성화해 둔 상태에서 디폴트와 하이퍼는 비활성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다 하면은 디폴트를 활성화해서 생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이 여기에 시드를 랜덤으로 하시게 되면은 터보로 이미 생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시드 값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플럭스를 이용한 디테일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